네, 시작할게요. 네. 저는 전국물리 가르친 정승현이고요. 8강으로 기출동영 강의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뭐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역학하고 순차적으로 나가거든요. 역학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기출, 이거 잘 표시를 보시면, 그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네, 나온 데서만 나오고요. 네, 일반 물리 너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역학 말하는 거예요, 역학. 너무 거기에 문제 양치기를 하지 마시고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포커싱을 좀 맞춰야 돼요. 이게 내가 왜 출제자가 여기서 낼까?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세팅이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 알죠?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를 읽으면서 좀 먼저 사전 설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알죠? 그렇지 않으면 정답률이 떨어져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시간만 많이 주면은 일반 물리는 안 틀려요. 알죠?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풀려면 그 사전 작업을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문제만 이렇게 애우고 하면은 안 좋거든요. 네, 그게 독이 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데는 계속 나오고요. 심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하고 심화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기본 같은 경우는 1, 2차원 운동, 그다음에 운동 법칙,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 충돌, 그다음에 원운동, 진동, 반진동하고 이제 진자 운동까지 합해갖고 물리 진자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과 에너지 회전 운동. 이게 기본 파트고, 그다음에 심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들어가고요. 알겠죠? 네, 8강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네, 문제 이제는 이론은 그때그때 좀 필요하면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론 강의 했던 거는 기본으로 알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아셨죠? 문풀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 했던 거는 기본으로 내용을 안다고 하고 네, 강의는 진행할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네. 자, 갈 거고요. 어, 일단 표 같은 거를 잘 보시고 저도 이렇게 한 20년치 해가지고 해서 이 개념이 내가 여기 파트는 약하구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흐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나온 데서 나와요. 알죠? 나온 데서 나오고요. 그 많이 풀면은 내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곳곳에 아무거나 다 찾아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진짜.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공해준 문제랑 그 다음에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기출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주요 문제 그리고 이론 강의 했던 거는 웬만하면 좀 안 겹치려고 하는데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거 그다음 흐름대로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1차원, 이제 1, 2차원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1차원, 2차원 운동에서는 항상 역학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뭐냐면, 어, 역학이든 전작이든, 모든 파트를 다 아울러가지고요. 처음에는 일단 좌표 세팅이 먼저예요. 아셨죠? 좌표 설정. 좌표 분할을 해야지 좌표로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힘 같은 경우도 벡터로 돼 있잖아요. 알겠죠? 네, 벡터 분할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 문제인데 얘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엄청 심플하니까 얘 같은 경우도 X축 따로 Y축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하면 되는 거니까 충돌 문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충돌 2차원 충돌 그러니까 이게 2차원 충돌처럼 약간 느껴지실 텐데 1차원 충돌 문제이긴 한데 충돌인데 물체가 두 마리가 그러니까 1차원 상에서 이렇게 충돌 말고 2차원 상에서 충돌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푸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네, 이게 좀 계산이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풀이 방식이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2차원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1차원 충돌 문제라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할게요. 쭉 읽고 나서 이게 2차원 충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좀 다르죠. 네, 그거 같은 거 참고하시고요. X축, Y축 항상 분할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X축 같은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다 등속 운동이죠. 네, 그래서 얘는 SA는 가운데서 만나니까 3L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일단 A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움직이고 이제 낙하를 하죠. Y축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T 같은 경우는 V0분의 3L만큼 충돌할 때 걸려요. 맞죠? 얘들 같은 경우는 출발한 후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왜냐면 V0로 3L만큼 가는 거니까. 그쵸? 가운데서 만날 테니까. 그러면 얘를 찾아야 돼. 얘가 없어요. 그쵸? 얘가 주어지는, 왜냐면 뭘로 L0로 구하라 했으니까. 알겠죠? 네, 주어진 문자로 문자 세팅을 해줬죠. 네. V0가 이 그림상에 있지만 물어보는 거는 L0 했으니까 L0 해줘야 돼요. 아시죠? 이거 써버리면 틀려버려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는 1차원상에서 문제니까, 자, V0분의 L이라는 거는 얘는 A 낙하 시간이고요. 이제 X축을 써먹었잖아. Y축 써먹을 거라고. Y축. Y축에서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V0분의 2L이 B의 낙하 시간. 그래서 충돌이 2차원 충돌 같은 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Y축에서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Y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Y B죠. 간격이 L만큼 떨어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Y A 더하기 L이라는 거는 Y B가 돼요. Y축. 맞죠? 네. 자, 그런데 얘는 자유낙하죠. Y축에 초기 속도가 다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G에다가 TA의 제곱이니까 V0분의 L의 제곱 더하기 L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G에다가 V0분의 2L의 제곱. 이게 풀이가 거의 이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해석만 하면은 거의 풀이가 똑같습니다. 아셨죠? 막 푸는 게 아니니까. 자, L이라는 거는 이거 넘어가면은 나는 2분의 3에다가 V0의 제곱분의 GL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V0라는 건 여기서 끌고 오면은 따라서 V0라는 거는 루트 2분의 3GL이죠. 단위 같은 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아시죠? 우리 그 MGH는 2분의 1 MV제곱 하면은 단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중력가속 곱하기 길이 단위가 나와야지 속력 단위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여기 있죠? 답이죠? 그거 저기다 넣으면 되죠? 네. 따라서 델타 T라는 거는 얘는 루트 2분의 3GL분의 3L. 네, 올리면 루트 G분의 6L. 이거 답. 아시죠?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속력 같은 경우는, 속력을, 이걸 쓰라 그랬죠? 이것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풀이 과정과 함께 하는 거는 적당히, 예를 들어서,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아셨죠? 그림은 웬만하면 좀 그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쓰시고, 그렇죠? 낙하 시간 써주고 이거 써주면 되겠죠. 막 계산 이런 거 잘 안 보여도 돼요. 알죠? 읽지도 않아요. 계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러니까 장황하게 많이 쓴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의 그 풀이는 아무리 길든 아무리 짧든 평가 지침에 있는 풀이 그 핵심 용어가 없으면 다 빵점이에요. 아셨죠? 네, 풀이는 1점입니다. 1점 단위. 답은 1점. 아셨죠? 답 1점, 풀이 1점.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 답 써주고 1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물어봤을까? 이건 1차원 충돌 문제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VA 뭐 자유낙하도 아니면 VB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타 해가지고 30도도 뭐든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이 문제랑 저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네, 풀이 방식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원, 1, 2차원 문제 같은 경우는 벡터 2에 좌표 설정 해가지고 얘를 좌표계 속도든 다 벡터잖아요. 변이든 속도든 가속도든 다 벡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동시에 블라블라 던졌죠? 네. 하나는 라지 V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요. 하나는 스몰 V로 세타만큼 던졌어요. 그리고 초기 속력 줬죠. 수치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짜증나요. 수치 맞추는 게. 문제 내는 것보다 수치 맞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자, 던지고 나면 물체 속도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자가 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못 풀던가 시간이 엄청 걸리던가. 아셨죠? 네. 속도 방향이 수직, 벡터잖아. 벡터 수직이니까 곱하면 빵 되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맞죠? 그러니까 왜 이걸 냈냐면 제발 벡터로 생각을 해라. 좌표로. 알죠? 좌표를 분할할 때가 있고 한꺼번에 쓸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최소값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미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해주세요. 최대 최소는 미분. 알죠? 뭐 상가감수가 나오면은 피타고라스를 빠든가 뭘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웬만하면 미분으로 빠집니다. 아셨죠? 네, 최대 최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던지면은 지금 던지고 난 이유니까 이무의 시간에 대해서 v 저기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어디선가 얘의 벡터들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끌어와 보자면 수직을 만족을 한대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최소, 그러니까 얘를 속도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도 만족하겠죠. 언제 만족하냐, 근데 그게 만족하기 위한 최소 속력이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나요?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위에를 V1이라고 얘 아래를 V2로 할게요. 자, V1 벡터를 쓰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이죠.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위쪽 방에 있으니까 V 사인 세타 이무의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GT가 되죠. 그 다음에 V2 얘는 X축에 대해서는 등속 운동이고 Y축은 자유낙하 운동이고. 그래서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가 돼요. 얘가 10이죠. 네.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자 90도가 되려면 벡터 성질에 의해서 이거 만족하면 돼요. 맞죠? 네. 곱하면 이게 10이에요. 10. 중력각도 이거 10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10 이걸 11로 할게요. 10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gt 플러스 gt의 제곱은 0. 이렇게 됐죠? 자,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하나 털어버릴게요. g에다 10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g 빠지고 v t 사인 세타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10t의 제곱이 0이죠. 그쵸? 네. 그럼 v를 써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타는 주어졌죠? 피타고라스로. 탄젠스 세타가 3분의 4라 그랬으니까 코사인이 5분의 3, 사인이 5분의 4. 이거 주어진 값이에요. 알겠죠? 초기의 수치는 웬만하면은 초기에 넣어가지고 간단해지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셔갖고 놓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선택의 자유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니까 넘어가가지고 따라서 v의 t의 함수로 할 거예요. 맞죠? v의 t의 함수. 자, 그러면 t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얘는 10t의 제곱이죠. 맞죠? 자, 사인에다가 5분의 4 넣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 5분의 3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5분의 4t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10t의 제곱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고쳐버리면은 얘는 4t 마이너스 3분의 얘는 50t의 제곱이죠. 맞죠? 네. 이거를 t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미분할게요. 아셨죠? 네. 미분. 자, 그러면은 v 프라임이라는 거는 4t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얘 같은 경우는 100t 4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0t의 제곱에다가 4가 되죠. 이게 0 되는 거니까 분자가 0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t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얘는 200이니까 100t를 빼버릴게요. 100t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맞죠? 네. 그러면 t에다가 아이고 4t 마이너스 3에다가 3 마이너스 2t가 되죠. 는 0. 맞죠? 잠시만요. 네, 맞죠? 자, 그러면 2t는 3이니까 따라서 t는 2분의 3초 1대 최소값을 가져요. v가. 그러니까 v는 다양한 값을 만족할 수 있는데 v가 2분의 3 그러니까 v가 여기다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쵸? 이때 v가 최소.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아무런 뭘 해도 답이 없어. 안 나와요. 모든 시간 영역이 돼서 안 나옵니다. 수직인 게. 알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시간은 이거고요. 그 다음 v는 여기다 넣으면 돼. 이게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v의 최소 90도가 만족하기 하는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초기 값이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넣으면은 자 4t를 곱하면 6이니까 6 마이너스 3분의 얘는 50에다가 t에는 4분의 9가 되죠. 네. 3이니까 3, 3은 9에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2에다가 25, 3 그래서 2분의 75m/s가 돼요. 이게 이 속도로 딱 던지면 네, 저 각도로 던지면은 1.5초 뒤에 90도를 딱 찍어요. 알죠? 네. 좌표 벡터 성질 좀 잘 이용하라고 낸 거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죠? 항상 알아두세요. 최소값 나오면은 그 미분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미분으로 빠지거든요. 변수 정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선 변수가 t잖아요. 그러니까 t로 당연히 t의 함수로 묶어가지고 미분해버리면 되지. 별거 없죠? 네, 빨리빨리 갈게요. 자, 경사면에서 두 물체가 존재를 하면은 얘가 막 동시에 충돌을 한다 뭐 하잖아요. 그러면 좌표 세팅이 경사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정지좌표계를 회전시켜 갖고 하는 게 나아요. 알죠? 그냥 이 좌표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계를 하시는 게 좀 나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편해요. 알죠? 네. 이게 편하니까 그러면은 좌표를 회전했으니까 잘 보세요. 얘는 중력 가속도가 바뀌죠. 네? 가속도가 바뀌어요. 가속도가 좌표계에 대해서. 그래서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시켰으니까 x, y.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평한 지표면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중력가속도 이렇게 g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x라는 거는 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ay라는 건 마이너스 g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개별적으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P의 속력이 초기 속력이 10m/s였어요. 그러면 AX를 좀 써드릴까요? 60도니까 얘는 10에다가 5루트 3이죠. m/s 제곱. 얘 같은 경우는 5가 되는 거죠. 5m/s 제곱. 맞죠? 네. 자,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언제 충돌하냐면요. 일단 충돌한다 그랬잖아. 맞죠? 네, 충돌한대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P 입장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P는 Y축에서는 연직으로 쐈죠. 맞죠? Y축에 대해서는 연직 투상 운동이고요. X축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P랑 Q가 이쪽 좌표계에서 보잖아요?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맞나요? 자, 이쪽 좌표에서 P, Q가 있는데 P 초기 속도 빵이죠? P랑 이쪽으로 가속도가 5루트 3이야. 그러니까 AX야. 얘도 AX야. 맞잖아. 그쵸? 그런데 얘 초기 속도가 빵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야죠. 만날 수밖에 없지. X축 방향으로는 계속 같이 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해 가시죠?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얘가 속도가 이제 있어버리면은 얘가 초기 속도가 좀 있어야 돼요. 맞죠? 왜? X축 방향으로 만나려면 XP라는 거는 지금 해보면 얘는 2분의 1의 AXT의 제곱이고 XQ라는 거는 2분의 1의 AXT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이든 X축 값이 같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맞나요? 만약에 XP가 초기 속도를 가져버리면 VP 이쪽 방향 그러니까 빗면 방향으로 VQ면 이게 같아야 돼요. 아시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빗면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좌표를 회전시키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아셨죠? 그냥 두는 것보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얘가 빵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y축 구하면 되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어차피 만날 때는 제자리로 오면 되잖아, y축. 그럼 그리면 되네. 자, 초기 속도가 얼마냐면 10이죠. VY T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 그쵸?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2. 그러면 이 변이가 빵 돼야 되죠? 네. V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네. 얘는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충돌 시간은 T는 4예요. 알겠죠? 미끄러진 거리는 쉽죠? 미끄러진 거리 이거 했잖아. 따라서 미끄러진 거리는 미끄러진 거리가 아니라 네, 미끄러진 거리죠. S라는 거는 2분의 1의 AXT의 제곱이죠.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라는 게 X가 5루트 3, 5루트 3에다가 T가 16이니까 네, 그래서 40 루트 3m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저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비교하는 게 좌표. 그러니까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잡으면 돼요. 아셨죠? 네, 편안하게 대칭성 있게 잡으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구좌표계, 원통 좌표계, 뭐 직교 좌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직교 좌표계 자체가 이제 살짝 회전시키는 회전시켜서 잡은 게 이게 좀 편하다 이거죠. 빗면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물체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교 좌표계를 풀리긴 하는데 이게 이해하는데 조금 나으실 거예요. 아시죠? 네. 보물서 같은 경우는 많이 해드렸는데 네. 공식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고 속도시간 그래프 그려서 했는데 그냥 수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시죠? 네, 저는 근데 그냥 속도시간 그래프 많이 쓰거든요. 그게 훨씬 더 계산이 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자유자재로.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운동법칙 문제인데 얘는 운동법칙 같은 경우는 운동방향식 그리고 좌표계가 바뀌었을 때 관성력 등장하는 거. 관성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법칙도 똑같아요. 이 좌표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어차피 운동방향식을 기술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속도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정지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 정지 좌표계에서 운동 방식이 설정이 되는데 물론 가속 좌표계에서 운동 방식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편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속도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가속도를 물을 때는 정지좌표계에서 가속도 물어봐요. 아셨죠? 정지좌표계에서. 네,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운동만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정지좌표계에서 하는 게 낫냐? 그리고 가속좌표계 이게 하는 게 낫냐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마다 틀려요. 여기서 하는 게 나은 게 있고 여기서 하는 게 나은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속좌표계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느냐? 이 틀 안에서 틀 가속 공간에 대해서 얘는 그 공간에 관성력이 등장을 해요. 맞죠? 요거 관성력을 추가를 시켜줘야지 가속좌표계에서는 운동반이 지성립을 해요.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문제를 내면은 운동반식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지좌표계에서 풀려. 그러면 식을 더럽게 줘요. 정지좌표에서 풀리잖아요. 가속좌표에서 풀리면 생각보다 식을 간단해져요. 근데 간단한데 막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런 거 이게 근데 요게 쉬울 수도 있고 요게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요게 쉬운 거. 자, 그러면은 문제 아주 심플하게 볼게요. 자, 저거 할게요. 4번이죠. 자,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있어요. 힘 표시 좀 해주세요. 벡터 표시 해야 되니까. 마찰은 없죠? 마찰이 있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정지 마찰 개수 이렇게. 얘는 F. 얘의 최대값이 뮤 n이죠. 수직항이야. 자, 그러면 얘는 y축 방향에 대해서 힘의 표현을 해보면요. 자, n 얘는 마이너스 n 더하기 이거 세줘야 돼요. 맞죠? n 더하기 t sin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mg가 돼요. 맞죠? y축. 이런 거 힘 분할 조심하세요.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x축에 대해서 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움직이기 위한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위한 힘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랑 똑같냐면 안 미끄러지는 거는 정지 마찰력하고 똑같죠. 얘는 F. 그런데 얘가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미끄러지려면 얘는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얘가 이때 미끄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쏙 집어넣어요. 따라서 t 코사인 세타는 뮤 s에다가 뮤 s라고 그랬죠 제가. 뮤 s에 n은 mg 마이너스 t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t를 묶어갖고 이제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t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s 사인 세타 분의 얘는 뮤 s mg 이렇게 되죠. 세타의 함수죠. 그 다음 뮤 s도 있죠. 자, 그러면 뭐를 물어봤냐면요. 얘는 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는 세타가에 따라 달라진다. 힘을 최소로 하는 각을 물체와 바닥 사이에 정지 마찰계에서 나타내라. 최소로 하는 각을 나타냈죠. 그럼 세타로 해서 미분하면 돼요. 아셨죠? 최소 나오면 웬만하면 미분하시면 돼요. 세타에 대해서. 맞죠? 세타가 변수잖아. 자, 그러면 d 세타분의 d의 t 먼저 설정을 해줬잖아요. 세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세타가 변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이니까 0 나오죠. 미분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미분하면은 따라서 프라임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s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뮤 s mg 필요 없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뮤 s 코사인 세타 이게 0 나오니까 이거 다 해놓고 틀리지 마세요. 아셨죠? 이게 0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탄젠트 세타죠. 따라서 뮤 s는 탄젠트 세타예요.
네. 그때 그러면은 뭘로 나타내냐면 각을 나타냈으니까 세타는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셨죠? 답을 세타로 써주라면 세타로 써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세타라는 거는 얘는 탄젠트 역함수 뮤 s 이게 답이에요. 이게 최소예요. 아시죠? 이각일 때 저기 뭐냐면 움직이게 하기 위한 네, 최소의 그 힘이 되겠죠. 이걸 넣으면은 힘의 최소값이 나오니까 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 했으니까 맞죠? 뮤 s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어때 푸는지. 그러니까 최소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쉬운데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문제마다 살짝 바뀌면 뉘앙스가 달라져요. 제가 똑같은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요렇게 바꾸잖아요. 그 문제가 똑같은데 문제가 바뀌어요. 물어보는 게 바뀌어버려요. 아셨나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했잖아. 이 문제 맨날 풀어도 이거 못 풀 수도 있어요. 해석을 못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운동만이신 문제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알겠죠? 자, 풀어드릴게요. 비슷해요, 푸는 건. 자, 힘 분할 꼭 잘 하시고요. 자, m인데 얘는 이렇게 f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f sin 세타 힘 방향이 바뀌죠. 이쪽으로는 f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마찰력 뮤의 sn. 이게 최대값 넘어야 되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움직임이 할 최소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해가시죠? 최소 m. 자, 그러면 이쪽으로 수직항에 이렇게 n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mg 이렇게 작용하죠. 자, 똑같아요. x라는 거는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s n이라는 건 ma인데 막 움직일 때는 값도 빵이죠. 막 움직일 때. 자, 그리고 y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n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mg. 아까랑 달라지죠? 이렇게 돼요.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s mg 마이너스 뮤 s f 사인 세타 0되죠. 막 움직일 때는 값도 빵. 자, 그러면 f가 움직이기 위한 이게 최소의 힘이니까 그렇죠? 네, f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s 사인 세타 분의 뮤 s mg가 되는데 이게 양수여야 돼요. 맞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최소랑 지금 최소랑 좀 달라요. 아까는 변수가 주어진 거고 얘는 임의의 세타를 그냥 준 거잖아. 맞죠? 네. 임의의 각을 줬을 때 필요한 건 거. 이게 미분하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최소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왜? 이게 막 움직이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최대 정지 마찰력.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문제가 좀 달라요. 그 최소라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이게 있는데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분모를 좀 보시면 돼요. 아까는 분모가 얘는 플러스거든요. 얘는 음수,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 딱 찍어버리면은 F 만족하는 게 없어요. 맞죠? 무한대. 그러니까 이때 임계각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 코사인 세타 C 마이너스 뮤 S 사인 세타 C가 0을 찍어버리는 순간에는 F가 무한대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움직여요. 알겠죠? 마찰 개수가 정지 마찰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얘가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하면 이거 좋다고 탄젠트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코탄젠트죠. 넘어가면 이런 거 암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주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뮤 s라는 거는 얘는 코탄젠트 세타 c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세타 c는 얘는 코탄젠트 이거에다가 뮤 s
이거의 셀은 죽었다 깨나 안 움직여요. 알겠죠? 아까 문제랑 형태는 똑같은데 좀 하는 게 좀 달라요. 알겠죠? 의미가 조금 바뀌고 하는 거니까 해석하는 거. 네.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대표적인 운동 방식 형태 힘 분할 잘 해가지고요. 빗면 같은 경우 할 때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힘 분할 안 하면 하나씩 빼먹어요. 꼭. 차분하게 힘 분할 해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에 있죠. 가속하는 공간 내부면 무조건 관성력, 그 다음에 마찰력이 존재를 해요. 맞죠? 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는 되게 심플한데 심플해 보이죠? 예, 근데 X축, Y축에 관성력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봤어요. X축, Y축, 관성력 두 개. 알겠죠? 자, 얘를 잘 보세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F의 최대값이죠. 안 미끄러져야 돼. 안 미끄러져야 돼. 그러면 얘가 위에서 맞죠? 네. 이렇게 F로 밀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가속 공간이잖아. 그리고 얘가 M2라고 그랬으니까 M2가 4M이죠. M1이 M이고요. 그러면 F라는 거는 안 미끄러지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OM이죠. OM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A를 이렇게 가속을 하는데 얘는 왜 미끄러지는지 잘 보시면 여기 타서 보잖아요. 그러면 관성력이 등장을 해요. MA라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스몰 m 입장에서는 여기 타서 보면은 MA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넘어버리면 이게 돼버리면은 미끄러져요. 맞죠? 아이고. 수직 항력. 이렇게 되죠.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mg 프라임이 프라임. 왜? 얘 가속하고 있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가속하고 있냐면요. 3g로 가속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g 프라임은 g 플러스 a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4g가 돼. 4g. 맞죠? 수직 항력. 그래서 얘는 4mg가 돼. 얘는 4mg. 이런 식으로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MA를 찾을 수 있어요. MA라는 거는 아이고 뮤S를 넣을게요. 뮤S가 얘는 얼마냐? 정지 마찰력이 10분의 4죠. 네, 4 곱하기 10분의 4 mg. 맞죠? 5분의 8mg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F는 MA가 5분의 8이니까 따라서 8mg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가속 공간 이런 거 잘 알아주세요. 관성력 문제는 많이 내요. 잘 내고요. 관성력 문제 중에 좀 그지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여기다 풀어드릴까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물체 두 마리가 있는데 도르래가 등장을 하고요. 도르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식을 관성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가속 좌표계에서 좀 정의 좀 해줘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는
정의 좀 해줘야 되니까 도르래가 등장을 하는데 도르래가 움직여. 어디서? 정지좌표계에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도르래. 움직 도르래 말고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정지좌표계 기준으로 움직이는 녀석이면은 얘는 가속좌표계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르래는 AP로 하세요. 아셨죠? 도르래의 가속도를 AP로 설정해주라고. 이해하시죠? 풀리가 도르래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수치를 줬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뭘 설정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일단 자, 밖에서 봅시다. 마찰력은 여기도 존재를 하고 여기도 존재해요.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끄집어 갈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T로 끄집죠? 얘가 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뒤로 미끄러지든 앞으로 미끄러지든 둘 중에 하나. 근데 B는 절대 뒤로 못 가요. 맞나요? 앞으로밖에 못 가죠. 뒤로 갈 수가 없죠. 장력이 끄집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마찰력을 F2 이 방향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 맞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 줘야 돼. A가 과연 B 입장에서 앞으로 미끄러질까 뒤로 미끄러질까를 먼저 세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케이스 1. 만약에 둘 다 이제 T로 하는 거니까 도르래는 안 그릴게요. A가 앞으로 미끄러진다 할게. 맞죠? A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은 A 입장에서는 마찰력이 뒷방향이죠. F1. B 입장에서 이거 F2. 그리고 앞으로 미끄러지니까 B는 작용반전 법칙 때문에 F1을 받아요. 맞죠? 정지좌표계에서 보는 거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 왜? 얘가 A가 앞으로 미끄러질지 뒤로 미끄러질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A가 만약에 앞으로 미끄러지면은 A의 가속도 밖에서 볼 때 정지좌표계에서 볼 때는 얘랑 당연히 가속도가 틀리죠. 왜? 미끄러지니까. 안 미끄러져야지 가속도가 똑같은 거고 미끄러지면은 얘는 A1 얘가 B가 A2 이렇게 되죠. 밖에서 볼 때 밖에서. 근데 미끄러지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A1이 더 커야 돼요. 맞죠? A1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더 빨리 가잖아. 그래서 케이스 1은 A1이 A2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T-F1은 얘는 M1 A1 그 다음에 T 플러스 F1 마이너스 F2는 M2 A2가 돼요. 맞죠? 네.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근데 얘를 하나 놔두고요. 케이스 수를 볼게요. 이제 뒤로 미끄러지는 거. 얘가 여기 입장에서 뒤로 가요. T로 끄집고 얘도 T로 끄집고 A, B. 얘가 뒤로 미끄러지니까 얘 입장에서는 마찰력은 이 방향이에요. B 입장에서는 F1 이 방향이고 B 입장에서는 F2 이 방향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얘가 뒤로 미끄러지고 얘가 하니까 이때는 A2가 A1보다 커야 돼요. 맞죠? 가속도가. 네. 밖에서 보는 거니까. 맞잖아요? 왜냐면 A가 지금 뒤로 가는 거니까 밖에서 보면은 B가 앞장서야 되죠. 가속도. 네, 가속도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얘를 잘 보시면요. 얘는 안 돼요. T 플러스 F1은 M1 A1 이 T가 96이니까 T가 48이죠.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뮤 M1 MAG니까 얘는 10N이고요.
F2라는 거는 A랑 이거 두 개 해야 되죠. 예, B 질량만 하면 안 되죠. 2로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은 52니까 네, 50뉴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 B라는 거는 T-F1-F2는 얘는 M2A2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좀 이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작아요. 맞나요? 네. 왜? 이거 해보면은 잘 보세요. 얘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T가 48이에요. F1이 어떻게 되냐면 얘 10이고요. F2가 50이에요. 그 음수 나오는데 얘가 양수 나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얘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미끄러진다. 알겠죠? 앞으로 미끄러진다 하고, 왜냐면 마찰력 방향을 설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끄러진다 하고, 이제 어떻게 푸는 게 낫냐면요. 가속좌표기에다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얘가 AP로 가속을 한다 할게요. 맞죠?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자, 얘는 이제 어서 기준으로 할 거냐면요. 내가 이 도르래에서 타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얘랑 값도 똑같죠. 도르래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오면은 얘는 무조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죠? 네, 가속좌표 여기 도르래 입장에서. 얘가 왜? 얘가 1m 오면 얘는 무조건 1m 뒤로 빠져야 되잖아. 줄이 길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얘 좌표계에서 A. 그런데 여기서 가속좌표기 때문에 무조건 관성력이 등장해야 돼. 그리고 마찰력은 아까 저기 표시해뒀죠. 얘는 F1, 얘는 F1, 얘는 F2. 그리고 뭐가 등장을 하느냐? 관성력을 해줘야 돼요. M1, AP, M2, AP. 맞죠? 이 공간에 대해서 도르래가 AP로 가속 운동하니까. 그래서 운동 마이너스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드리면요. 자, T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M1 AP는 M1A. 여기서 해보면은 자, 4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AP는 얘는 A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38 마이너스 38은 AP 플러스 A가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얘 거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T 플러스 F1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M2 AP는 근데 뒤로 가죠. 얘는 여기 입장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M2A가 돼요. 뒤로 가니까. 맞죠? 네. 가속좌표에 대해서. 이게 A 거고 이게 B 거예요. 자, 이거 수치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48 플러스 1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AP는 마이너스 4A가 돼요. 그쵸? 이거 하면 58이니까 8 마이너스 맞죠? 네, 8 마이너스 4AP는 4A가 되네요. 2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자 2는 얘는 AP 마이너스 A가 되죠. 더하기. 아이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40은 2AP가 돼서요. 도르래의 가속도는 20m/s가 돼요. 그리고 20이니까 얘가 18이죠. 맞죠? 얘가 18. A라는 거는 18m/s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입장에서는 A의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AP로 가는데 A로 오죠. 그러니까 AP 더하기 A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AP로 가는데 A로 뒤로 가요. 맞죠? 그러니까 AP는 AP 마이너스 A가 돼요. 이 부호가 있어요. 벡터에 벡터 크게 쓴 게 아니라. 아시죠? 네. 그러면은 얘는 AP가 20이고 얘는 그래서 여기 38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18이고 얘가 20이니까 얘가 2m per 세컨 제곱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제가 뭘 물어봤냐면 도르래 가속도 킥 AP 물어봤죠? 예, 20 쓰시면 되고요. 정지 상태부터 1초 동안에 A가 B에서 미끄러진 거리 뭐라고 그랬잖아요. 미끄러진 건 쉬워요. 뭐냐면요. 정지 좌표기를 보시는 게 나아요. 왜? 자 보세요. 시작하면은 A가 가고요. A1으로 B가 A2로 가요. 누가 더 빨리 가? A가 더 빨리 가잖아. 맞죠? 네. 그래서 SA에서 SB를 빼면 돼요. 초기 속도 빵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AA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B T의 제곱 하시면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A가 얼마야 이거? 38, 2, 36이죠? 네. 2분의 1에 36 T의 제곱 T 1초잖아 1초. 네. 18 미터가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 도르래 도르래 움직이면 좀 짜증나긴 합니다. 알죠? 네. 짜증나요. 관성 그거 생각해 줘야 돼요.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좀 끊어가겠습니다.